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홀의 진행자 메르미입니다. 예, 미스테리계의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복서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인 거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죠? 지난 저희가 녹음이 좀 빨리 녹음했었지. 보름 전이더라고 벌써. 아, 좋았었는데. 네, 우리 황금 휴가를 보냈나? 못 보냈나? 그렇게 잘 보내진 않았죠. 네, 그렇게 잘 보내진 못했습니다. 잘 못 보냈죠. 잘 못 지낸 걸로 근황을. 왜냐면 별일 없었어요?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네, 그랬어요. 한고수 이 개 막. 나쁜. 네, 그래서 게시판이 아주 뜨거웠었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실종편에서 그 이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가지고 저희가 네. 뭐 저희라고 묶을 필요도 없고 한고수가 네. 아니요, 저희죠. 저희가 뭐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미리 나누고 이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네,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음. 다른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311님께서 우와, 늦게 발견하고 정주행 중입니다.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더운 날 더위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똥이당님께서 메르민님 목소리 대박. 집중이 잘 되시나봐. 아, 진짜요? 그럴 리가. 그 다음에 앵뚜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바빠서 댓글을 못 남겼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그 아미티빌 호러를 보셨었대,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다운 받았는데 우리가 마침 아미티빌 에피소드를 올린 거지. 그래가지고 소름 돋으셨다고. 근데 완전 내 취향, 내 스타일이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은양 블랙홀링님께서 메르민님, 한고수님, 강대리님, 안도팔님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밤샘 작업들을 마치고 컴백합니다. 되게 은양 블랙홀님은 되게 항상 이렇게 밝으셔. 좀 발랄해, 그지? 맞아요. 그 기분이 좋아지는 댓글을 감사합니다. 써주셨고요. 최강 소방관님께서 저는 지금 그대로의 블랙홀이 좋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늘 즐겁게 방송해주세요. 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청취자님이시지? 유령고래님. 네. 네네.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말 저희 오랜만에. 첫 댓글 달아주신 분이세요. 유령고래님이. 음. 그래서 외로울 때 블랙홀을 듣습니다. 방에 불 다 꺼놓고 혼자 누워서 듣다 보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고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아요. 댓글 보내주셨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셔. 아니, 그게 아니라. 몸치장군님께서 블랙홀 팬이라서 되게 마음이 든든하시대. 그래서 6월 10일 날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오히려 든든한 건 저희죠. 그럼요.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맞아요. 네. 그게 정말 큰 원동력이 돼요, 진짜. 네, 꾸준하게. 열심히 방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인의 용이 산다님께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 불, 블랙홀에 빠져들어 렉, 렉이 걸렸다. 홀, 홀랄라? 홀랄라? 홀랄라. 홀랄라요? 그 블랙 홀이냐 우리가? 홀랄라? 홀랄라? 그다음에 벨벳 크러쉬님께서 밤에는 무서워서 못 들으신대. 그래서 해가 쨍쨍한 날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편 많이 기대되네요. 아미티빌 사건은 영화로 먼저 접해서 오싹했던 기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신나는 방송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벤베노토님 오랜만에 오셨지? 네네.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애들 학교 픽업할 때마다 차에서 듣고 집안일 할 때는 블루투스로 귀에 꽂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신대, 여름방학 때. 아, 네네네. 그래서 네. 한국 가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더러워. 아이고, 진짜 소름이.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 다음에 네, 공격당했어. 조심하십시오. 어항 만드시는 분이 오셨네.
그놈의 어왕. 도윤이님께서 네, 맞아요. 취미를 그거 하시는 거지? 네, 맞아요. 물고기.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올립니다. 한 달 동안 별일 없었는데 정신없이 지내느라 방송도 못 듣고 몰아서 들었네요. 매번 들을 때마다 한고수님은 전문 강사같이 설명을 조리 있게 잘해주시네요. 혹 교육계 쪽에 몸담고 계신가요? 해주셨고요. 메르미님 편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도팔님, 강대리님도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밍밍뿅님께서 처음부터 꼼꼼히 듣고 있습니다.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겠네요. 신랑이 오늘은 회식 가는 날이라 애기 자는 동안 머리 감다가 무서워서 린스는 생략하셨대.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블랙홀 알랍.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모어님께서 정주행 완료까지 15개 남았네요. 15시간만 더 들으면 이제 10일을 기다려야 하네요. 매주 올려주세요.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 네, 됩니다. 도저히. 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몬치 장군님, 파라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블랙홀이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네네. 제가 너무 재밌게 보았던 Get Out입니다. 겟아웃. Get out. 저희가 최신 영화를 봤어요. Get out here. 네, 2017년 5월 17일 개봉. 장르는 미스테리 공포 스릴러. 미국 영화고요. 러닝타임은 104분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기대 이하였어요. 기대 이하였어요? 그랬어요? 네. 아유. 강대리는. 저도 기대 이하였어요. 그지? 아, 그래? 그래요? 나 완전 좋았는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네, 네. 저 와이프랑 같이 보고 왔거든요. 맞다 그래. 그날은 완전히 풀로 제가 영화를 본 날이에요. 풀로 아침에 봤어? 조조아린 보러 갔다가 뭘 봤냐고 조조로. 금요일 저녁에 그 노무현입니다를 봤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조조로 그 캐리비안 해적을 보고 저녁에 겟아웃을 보러 갔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새 영화가 다 괜찮았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겟아웃. 네.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흑인 남자 크리스가 백인 여자친구 로지의 집으로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크리스는 로지의 집에 가는 게 불편하게 느껴요. 하지만 로지는 별로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이니 뭐 며칠 참으면 된다는 느낌으로 크리스는 로지의 집에 가게 되죠. 예상과 달리 로즈의 가족들은 크리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로즈네 집에서 일하는 흑인 조지나와 월터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들이 없지만 조지나와 월터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행동을 하죠. 그리고 하나가 의심되니까 줄줄이 다른 점들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격적인 로즈의 남동생,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로즈의 엄마, 그리고 불편한 백인 파티까지. 크리스는 이 불편한 집에서 로즈와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만 영화 내용은 좀 더 무섭죠. 저는 예고편이 다인 것 같았어요. 예고편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예고편이 진짜 재밌어. 예고편 너무 무서워. 응. 예고편 다인 것 같지는 않던데. 나는 예고편이 진짜 잘 만들어서 흥행한 것 같아. 어쨌든 뭐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사랑을 인정받느냐 마느냐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겟아웃은 지금도 계속 상영 중이에요. 보니까 네. 계속 상영을 하고 있고 녹색 포털에서 관람객 평점 별 4개, 기자 평론가 평점 별 3개 반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한 번 봐도 재밌지만 이제 2번 보면 더 재밌는 영화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겟아웃 해석 막 이런 게 막 숨겨진 줄줄줄 코드가 많죠. 코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번 봤을 때 더 재미있는 영화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화의 복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프해서 들으셔도 좋고 영화 보시고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 더 재미있는 겟아웃 장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1. 어느 흑인 남자가 한적한 길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이 납치된 남자는 누구? 첫 장면에 그 약간 히피 같은 애가 납치당하잖아요. 네, 이렇게 통화하다가 네, 제일 첫 장면에 나중에 중간에 나오는 네, 파티 장면에 나오는 안드레입니다.
아 진짜? 네. 걔가 처음에 납치됐었어? 네. 네, 네. 아. 여기서 안드레는 헤드락에 걸려서 납치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헤드락 기술은 로즈의 네. 남동생이 잘 쓰는 아들이 기술입니다. 쓰는 네. 기술이죠. 크리스랑 같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로즈 남동생이 막 술 취해서 막 도발하잖아요. 막 크리스한테 기술 걸어보라 그러고 네. 뒤에서 막 헤드락 걸라 네. 그러고. 그래서 이 장면이 처음 봤을 때는 남동생이 좀 알코올 중독자인가? 아니면 뭐 흑인 혐오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말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흑인을 납치하는데 과격한 방법을 쓰는 사람인데 가족들은 약간 이렇게 뭐 최면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미인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다시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 네. 차, 그 동생이 타고 나왔던 차가 맞아요. 첫 장면에 나왔던 차랑 동일한 차잖아요. 네. 안에서 그 가면도 발견되고.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크리스가 남동생 차키 뺏어서 달아나려는데 조수석에 안드레 납치범이 썼던 헬멧이 발견되는 거지. 네네. 헤드락을 썼던 납치범은 로즈의 남동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장면 2. 차 안에서 크리스의 담배를 로즈가 부러뜨리는 장면. 이 장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건강 생각해 준 거 같고. 엄청 건강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막 진짜 담배 싫어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로즈는 크리스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한 듯합니다. 네. 나중에 가족들이 크리스한테 막 담배 피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끊으라고 은근 압박도 하고 로즈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잖아. 내 딸 앞에서도 담배 피우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로즈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매에 올려야 되는 크리스의 가격이 상품 떨어질까? 가치.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요. 일부러 담배 피는 거를 좀 싫어한다는 거를 내비치면서 이제 그 최면을 받게 하려는 베이스인 거지. 구실. 음. 근데 요 장면이 어쨌든 달리 보여. 결말을 알고 다시 봤을 때. 그리고 이 구실로 이제 크리스를 체면에 걸어서 납치를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게 되죠. 네. 장면 3. 운전 중에 사슴을 치는 장면. 영화 속에서 사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숫사슴, 벅, B-U-C-K 요 단어가 딴딴따다다단 딴딴따라다단 네? 딴딴따다단따다단따다단 네, 벅은 맨발의 정치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언어로 쓰여진대요. 속어. 백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흑인을 숫사슴이라고 한대. 벅이라고. 그래서 영화 초반에 로즈가 운전하는 차에 사슴이 치여 죽는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적인 내용을 상징하는 동시에 크리스의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처음 크리스와 부모님이 만난 장면에서 로즈의 아빠가 사슴이 싫다고 얘기를 해요. 사슴 싫다고. 근데 이거 흑인으로 연상하면 자기는 흑인 싫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연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가 세뇌돼서 납치됐을 때 그 박제된 사슴 머리가 있죠. 네네. 그리고 한번 풀샷으로 딱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냥당한 흑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말에 가서는 크리스가 이 박제된 사슴 머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아빠는 거기 찔려 네. 죽죠. 거기에 불에 찔려 죽죠. 그래서 흑인 이꼴 사슴 이꼴 무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면 4. 사고 후 크리스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로즈가 좀 신경질적인 장면을 보이죠. 근데 네. 처음 봤을 때는 역시나 로즈가 차별당하는 크리스를 좀 보호하고 연인이 의심받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것도 결말을 알고 보면 다 신원을 다 안 계산된 행동이었죠. 네. 크리스한테 믿음을 사면서 동시에 경찰에게 증거도 남기지 않는 왜냐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데 기록이- 거기서 신원 조회했던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리가 잡히니까 막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장면 5. 로즈의 아버지가 크리스랑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육상선수였다.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빠가 할아버지가 흑인에게 진 것을 이제는 마음에서 털어버렸다라고 대사가 나와요. 근데 죽은 사람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처럼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보면 현재 할아버지가 흑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선입니다.
월터가 할아버지잖아. 네. 뇌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새벽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밤중에 달리기 하는 장면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네. 저 한 번 보고 왜 저기 뛰고 있지라고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다시 보니까 할아버지가 육상 선수였고 흑인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오밤중에 그렇게 무섭게 달리기를 했던 거죠. 갑자기 커브 딱 꺾잖아. 바로 앞에서. 하고 막 기계적인. 그리고 장면 6. 핸드폰 충전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다가 조지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거 되게 연기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있잖아.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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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 노노노노노 그렇게. 아이, 정말. 그리고 이제 크리스는 충전잭이 빠진 걸 보고 조지나를 떠보게 되는 장면인데 말과 표정이 따로 노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눈물은 뚝뚝 흐르고 이거를 보고 더 긴장을 느끼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약간 번역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크리스가 조지나한테 흑인 영어를 쓴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되묻잖아. 뭐 일러 바치는 거? 뭐 고자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크리스가 흑인 영어로 물어봤는데 조지나는 모르는 거지, 그 흑인 영어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묻는 장면이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이제 한국어로 대체할 단어가 없었나 봐. 제주도 말을 썼는데 그치. 서울 사람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네. 그런 거? 제주 사람한테 제주도 말 썼는데. 맞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안 돼서 크리스가 더 불안해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조지나의 의식은 크리스의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의식한 거잖아, 무의식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됐던 거고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막 거울 그 창문 보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 네, 그 이제 젊음을 되찾아가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이쁜 맞아요.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네, 네. 가발 쓰고 있고 나는 그 아줌마가 신 스틸러 같아.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난 그 아줌마만 기억이 나. 맞아. 눈빛이랑. 장면 7. 플래시의 안드레가 발작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안드레는 납치당한 이후에 백인 할아버지의 뇌를 갖게 된 흑인 청년이죠. 그래서 335 모임 백인들 파티 앞에서 이제 한 바퀴 획 돌아보는 장면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여기서 크리스가 요 사진을 찍으려고 플래시를 탁 터트리잖아요. 그러면서 잠재의식이 깨어나죠. 하루야. 친구가 이제 도망가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크리스한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근데 처음에는 크리스한테 이제 화를 내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결말을 알고 보면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고 절규하는 장면처럼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로즈의 엄마가 안드레한테 최면을 다시 걸잖아요. 그리고 진정이 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좀 왜 하필 플래시를 보고 저렇게 각성을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어요. 맨인 블랙이야? 아, 그건 아니고 흑인들이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과잉 진압이 되게 많잖아. 많지. 그런 모습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된 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요 역할을 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플래시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그 장치를 썼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테이저가 일리 있네요. 재밌죠. 그래서 요런 장치들도 있고 다른 디테일한 것도 되게 많은데 뭐 오프닝에 로즈가 빵을 고르는 장면이라던가 면도하면서 상처나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또 오프닝에 이제 사진들이 막 흑백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흑백의 그런 코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두 번 보면 더 재미있는 영화지 않나라는 평이 많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거 7개만 이렇게 추려봤어요. 대충 감상평. 예고편이 다다. 예고편이 다다? 스토리가 너무 없었다. 스토리가 너무 없었어요? 나한테 내가 볼 때는 스토리가 매우 좀 영화 예고편에 비해서 기대한 만큼 너무 스토리가 안 나왔던 것 같아. 아, 그런가?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와이프랑 둘이 가서 봤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와이프한테 그 일일이 다 설명하느라고 네, 힘들었죠. 집에 가면서 아 그게 아까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고 첫 장면엔 걔가 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됐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제서야 이제 소름 돋다 하더라고요. 그걸 찾는 재미가 더 있었어. 네, 맞아요. 네. 그거 재미로 보는 건데 그 영화는 맞아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저희한테는 저도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 거 찾는 재미?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실제로 접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실제 맞아. 이야기와 더 와닿았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원래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개봉 예정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작품성이랑 흥행성을 이제 모두 잡은 영화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국내 네티즌들이 계속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리뷰를 쭉 훑어보니까 뭐 너무 재밌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한고수님처럼 결말이 뻔했다, 강대리님처럼 내용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 이런 평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블로거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고 거기에 막 일일이 댓글을 다는 그런 걸 보면 재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 화제성이 큰 영화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겟아웃은 좀 여러모로 또 이야기가 많은 영화기도 한데, 하지만 또 우리가 영화 얘기만 하면 블랙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죠. 전천무 방송 1+1 그 화이트홀이에요, 화이트홀. 오늘도 영화 관련해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내용이 잘 짜여지기도 했고 보는 흥행성도 챙길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이 느꼈을 법한 대우와 공포를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잘 못 느껴, 그런 거를. 왜냐면 그렇죠.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디서 인종차별을 겪거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겠다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인종 갈등이 마냥 남의 나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좀 걱정돼요. 이게 과연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겠지. 차라리 무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무시는 그래도 조금의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무관심은 그런 감정조차 안 주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다른 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만 이런 일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고 이겨내. 형도 겪어봐서 다 이해해. 엄마가 학교에 오는 행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신했을 때 나랑 피부색이 똑같이 안 나오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저랑 같으면 상처받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뒤에서 튀기 새끼라고 놀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지만 하루 이틀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혼자 돌멩이 던지면서 참아낸답니다. 아이들이 넌 이거 필요 없잖아 하면서 제 크레파스 중에 살색 크레파스를 뺏어갔어요. 저도 김치를 좋아하는 한국 아이랍니다. 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저 말들을 누가 했을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한 말인데요.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의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활성화와 누군가 물리적에서 나를 때렸을 때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활성화가 똑같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으로 때렸을 때랑 언어 폭력이랑 똑같다는 거. 뇌 반응이. 이런 차별로 고통받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에만 2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흑인 인권 관련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 저 백인 우월주의 나쁜 새끼들, 왜 같은 사람끼리 차별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처럼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의감에 빠져들진 않으셨나요? 저희는 차별이라는 비난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은연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가슴 한켠에는 저도 모르는 나쁜 편견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방송에 도움을 주신 남양주 이주 노동자 여성센터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되셨고 가정을 꾸리셨고 또 필리핀에서 오신 베티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잠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필리핀에서 사는 베티라고 해요. 네네. 네, 지금 한국이 오지 한 17년나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네, 아들 하나 있고 지금 중3이에요. 네, 사춘기도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벌써 끝났어요, 사춘기가? 네. 막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오르면서 우리 아들 좀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확실히 17년 되셔서 그런지 한국말이 너무 잘하네요. 저희 강대리보다 잘하시네요.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아직 그 배우는 중이에요. 너무 그래서, 잘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약간 과묵하신 네. 남편분. 쑥스러움이 많으신 남편분이. 그럼 저희 그 한국에서 좀 생활은 좀 만족하시나요? 네, 생활은 좀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필리핀 있을 때 네네. 한국 식당으로 일했었어요. 네. 필리핀에 있는 한국 네, 식당이요? 네, 필리핀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일했었어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좀 괜찮아졌어요. 뭐 김치나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언어는 좀 그거가 제일 많이 불편했었어요. 아무래도 네, 네네. 네. 식당에서만 사용하시는 네, 네. 네. 거기서 또 다른 손님들이는 좀 영어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 믹스해서 언어는 하는 예. 그러면은 그 입맛은 맞으세요? 이제 한국 음식이? 네, 이제는 입맛이 오히려 고향 음식 먹으면 막 낯설고. 그래. 이거는 배치 씨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잘 만드시나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아까 아이가 중3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좀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한국 아이들한테 따돌림 받고 이런 거는 크게는 없었나 봐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저기 보면 이게 외국 사람 같지 않아요. 네, 한국 사람 같이인데 근데 엄마가 이제 한국 본 안 한다고 애들이 막 돌려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뭐 우리가 끼장마을 이사 왔을 때 그런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우리 아들한테 뭐 메시지 보내면서 괴롭히는. 그냥 네, 그래서 야 너 어디서 사는 거냐 나 뭐 저거 했으면은 죽여버린다 그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뭐 너 엄마는 외국 사람이다며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외계인이야 그런 거까지 말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는 우리한테 인정 안 해요. 그쵸, 말 못하죠. 말은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린이는 엄마 앞에서는 그냥 뭐 활발한 척. 착한 어린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가 자기한테 뭐 말도 잘 안고 친구 하기 싫다고 그렇게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 뭐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차별하냐. 그렇게 거꾸로 했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그 애 엄마한테 아줌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들은 잘못 없는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었는 거니까 지금 아직도 마음이 걸려요, 솔직히. 마음이가 좀 안 좋아요. 충분히. 그 뭐 다른 아이 뭐 이렇게 친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티 씨도. 네. 그분도 자녀가 있을 거고. 근데 베티님은 워낙 좀 한국인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나는데 진짜 아예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들은 되게 심하게 차별을 하나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 아들은 이제 눈이 크잖아요. 그런 것도 놀림 많이 많이 받고 왜 너는 우리처럼 똑같이 안 생겼다고 막 돌림 받아쓰는 것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한 번 친구들한테 맞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학교 찾아가가지고 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했었는 거죠. 뭐 학교에서는 뭐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해줬나요, 선생님이? 네, 그 언니도 막상 뭐 한국말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말 못하는 엄마들이는 자기들 입장은 제대로 얘기는 못하는 거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뭐 많이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베티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직접 본인이 겪은 좀 차별 대우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좀 심하셨었죠. 왜냐면 17년 전이잖아요. 네, 17년 전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영어 강사로 왔었다가 회사로 다녔었고 이제 남편 만나고 결혼했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애기 아프면 병원 갔을 때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 애기 이름도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강대리도 그래요. 네. 그 병원에 가셨는데. 네,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어떤 간호사가 뭐 애 엄마 맞았냐고 물어봐요. 애기 이름 모르는 거예요? 라고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네, 그런 거 했을 때는 좀 속상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한국 사람가 아니니까 당연히 발음이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제분 네. 또 이름은 한국 이름일 거잖아요. 네네네. 또 한국 이름 해가지고 한글은 못 쓰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또 눈치 보는 거 하고 또 그때 그 간호사가 뭐 애 엄마 맞아요? 라고 뭐 애기 이름도 몰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엄마들이는 웃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하고 아, 옆에 다른 엄마들도 네, 있는데? 옆에 다른 엄마들도 있는데 그 엄마들이는 웃었어요. 막 깔깔거리면서. 네. 아, 어떻게 욕 한 번 해주셔도 돼요. 욕해도 되는 방송. 그렇게 하고 싶어서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웃어서는 거니까 저도 좀 성격가 좀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그러면 영어로 해봐요 라고 했죠. 그냥 저는 한국 사람가 아니고 그쪽은 한국 사람이고 저는 필리핀이고 그러면 가운데로 만나요. 그러면 영어로 그렇죠. 하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깨갱 네. 그쪽에 그럼 원했겠죠. 그쪽에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좀 반말로 막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많은 거죠. 아, 진짜 반말을 해요, 처음에는? 네, 예. 심해요? 예. 그럼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어떤 거였어요? 너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필리핀은 이제 생각도 하지 마라. 포기하라라고 했는 거가 좀 그래요. 아니, 예. 그런 말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네. 말이 저한테 이해가 안 가요. 왜 고향을 포기하라고 말을 네, 하지? 이제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주변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내 부모님하고 동생들이는 다 필리핀으로 계시는 거고. 여기는 아예 국적을 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거. 그럼 아이 데리고 이렇게 필리핀도 가보시고 하셨었나요? 네. 근데 그 베티님은 이제 남편분이 한국 분이시니까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좀 더 힘드시죠. 어떤 거는 뭐 월급 못 받는 곳도 많고, 네. 퇴직금 안 주는 곳도 많고. 퇴직금도? 네. 그래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 외국 사람들이니까 막 욕하는 것도 많았었어요. 그 외국인 부부 2세가 그래서 힘들겠구나. 네. 아예 그게 피부색도 네. 틀려지니까. 네, 들리는 곳도 있고. 가면은 왜 이렇게 가만히 온 거냐고. 네, 그런 곳도. 그러면 뭐 친구분이 만약에 필리핀에 계시는 친구분이 여기 한국에 오겠대요. 네. 그럼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냥 마음이 강하게 먹어야 하는 거. 마음 먹고 와라? 네. 마음 강하게 먹고 와야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던 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같이 일해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었는 건데 지인분이 네, 일 빨리빨리 해라 막 욕하면서 막 욕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못하냐 그런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는 잘 못 알아들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죠. 그냥 그래서 웃어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 거에서도 웃으니까 그냥 웃어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또 웃어 이러면서 또 한 언니는 그냥 뭐 무조건
뭐 분량만 나오면은 자기 잘못해놓은 건다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어서는 건데 무조건 그 언니 무조건 그 언니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한국말 못하는 거니까 자기는 입장은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썼거든요. 권장회로.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는 여기는 우리 한국 나라니까 우리 따라 하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싸웠어도 그 한국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 편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렇죠. 건데 잘못한 거 없애는 거잖아요. 먼저 몰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물어보고 무턱대고 무조건 우덕대고 한국 사람 편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핑계 대면 또 핑계 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핑계도 한국말을 잘 하실 수 있으신 분이랑 할 수 있는 거지. 한국말이 서투르신 분은 그렇죠. 그런 것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해야지만 당해야 되는 거니까. 또 월급 같은 것도 한국 사람들이는 많이 받고 또 좀 편하게 일하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는 월급 조금 주고 제일 힘들어하는 일만 시켜놓은 거고. 그 공휴일도 일 다 시킨다면서요? 네, 12시간 시켜놓은 것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월급은 그렇게 그만큼 그 시간 일하는 시간이 못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잘날까봐. 잘날까봐 말은 못하는 거고 그냥 힘들어서도 어쩔 수 없어 일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혹시 성추행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나요? 저기 뭐야 어떤 군장인데 아가씨인 건가 봐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는 건가 봐요. 외국인 아가씨한테? 네, 외국인 아가씨한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쓰는 건데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관두고 싶은데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군장이 지금 안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쵸. 좀 힘들어 쓰는 것 같아서 안 찾는 거 쓰는 거니까 또 여기서 법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참아놓은 거죠. 그런 거는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를 그 다문화 복지 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말씀을 하면 그쪽에서 뭐 도움 같은 게 있나요? 네, 도움이는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얘기하면 자기가 잘날까봐.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잘리면 다른 데를 못 가시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한국말 못하면 뭐 회사 같은 거는 뭐 이런 거 사인 해달라 뭐 저거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 알려줘요. 그냥 무조건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내용을 모르고. 내용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인하래요. 또 우리가 만약에 뭐 얘기해서 가지고 했으면은 물어보면은 너희들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회식 같은 거 가면 뭐 아줌마들한테는 물어보고 어디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외국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 네, 뭐 먹고 싶냐가 안 물어봐요. 그냥 무조건 따라와. 그냥 너넨 따라와. 그냥 따라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데 먹고 싶은 것도 따로 있는 건데 또 아니면은 뭐 얘기했을 때는 야, 너 한국말 뭐 알아들어서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많았었어요. 한국말 못하니까 한국말 뭐 알아들어서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냥 몰라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너네가 알아서 뭐 할 거야 이거 사인이나 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무슨 내용 하는 거가 알아야 우리가 사인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렇죠. 사인하는 거 그러면 사인 아니면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놓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 안 들어놓은 거가 아니고 어떤 내용이 알아야 우리 또 사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기는 안 해서는 거니까 우리는 사인은 아니면은 우리가 말 안 들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내가 미국에 갔는데 일하는데 나한테 미국
사장이 와가지고 종이 하나 내밀면 저기 사인해. 얼마나 무서울 거야. 그쵸.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신체 포기각 쓸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열심히 그러니까요. 번역 돌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미국을 못 가잖아. 무서워서.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진짜. 결정을 하신다는 게. 무서워서 여행도 잘 못 가는데. 저는 남자인데도 외국을 못 나가겠어요. 그게 내가 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되게 공포스러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구나. 그럼 각오를 저거 해야 돼요.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해야 돼요. 많이 네. 지나서 그, 마무리하시고. 이거 얘기할 거 먹었잖아. 예, 말씀 정확히 안 들어가지고 그 한국 사람한테 네. 하고 싶은 말. 한국 사람들한테는 외국 사람들한테 그냥 좋게 보면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네,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또 뭐 나쁜 거 얘기하면 우리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보면 감사하는 거죠. 네, 그냥 외국 사람 뭐 가난한 나라에서 왔는 거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예,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나라에 뭐 일 많이 있었으면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일 있었으면 우리는 여기서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국에서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예, 똑같은 사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자비율 없게.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혹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바라는 점이나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 어차피 얼굴 안 나가는 거니까 네. 그냥 속 시원하게 막 욕하셔도 돼요. 진짜로. 이름도 안 나오시는 또 저희가 베티 그거 빼드릴게요. 그 아는 베트남은 자기 애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랬대요. 야, 담원 와. 야, 담원 와. 이쪽으로 와.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베트남 친구도 아니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냐. 왜 꼭 담원와 몰라야 하는 거냐. 그냥 애들아라고 모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다문아 너 일로 와봐. 그런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것도 다문화 자비였잖아요. 따로 이렇게 그러면 그 애들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 다문화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기분 나쁘시대. 네, 그렇죠. 기분 나쁘는 거죠. 왜냐면은 그쵸. 애들이 그거는 어떤 상처는 그는 안 느끼는 건가요, 선생님? 우리도 외국 나가면 다문화 가정인데 결혼하고 사는. 그러니까 그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좀 조심해야. 네,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 아이는 저기 뭐 한국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그때 어린이 있을 때 어린이였을 때. 네, 우리 아들 어린이 있을 때는 뭐가 한국 애들이 이렇게 잘 안 놀렸었는 거예요. 안 놀아준다고? 네,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같이 다니는 어린이집 애기인데 그 우리 아들한테 데려오려고 쇠줄. 네, 자전거 쇠줄. 그걸로 데려오려고 했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자기들보다 나이 있는 학생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야 뭐 하냐라고 했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가 도망갔대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가 어떻게 됐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맞았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베티님은 지금 이제 겪으신 거는 이 정도고 그 다 일하시는 것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셔서 이렇게 그렇게 베티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겪으신 차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아까 이야기하셔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국 사람으로서. 안 그러신가 봐.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100% 한국 사람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니, 17년 사셨으면 한국 사람이시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좀 가슴 따뜻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줘서 뭐 예, 그런 고마웠던 점? 네, 저 아기 낳았을 때 막 아기 울었었으면 우리 옆집 아주머니 와서 그러면 아기 봐주는 거예요. 예, 목욕 시켜주고. 네. 왜냐면은 그때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기 나면 뭐 조금 우울증가 네, 그죠, 온다고. 우울증. 그래서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그러면 아기 봐주는 거예요. 또 우리 밑에 할머니 살아서는 할머니도 뭐 미역국 같은 거 그려주고 예, 그런 거는 있었어요. 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 네.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늦은 시간에 정말 네, 그 저희 녹음하는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 같이 블랙홀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그냥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있었으면 진짜로 네. 네, 그거 때문에서 오셨어요. 참여를 결심하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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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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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